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인 오늘은 삼복 더위의 시작답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25.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대표 구도심 봉산동 일대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봉산동이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현수막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과 오염물질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도내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전력은 동해안 원전, 용수는 화천댐을 이용키로 함에 따라 후발 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과 용수 인프라와 관련해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계획 단계부터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경영난이 악화된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투자금 유치가 지연돼 항공기 운항 필수 조건이 항공 운항 증명까지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도 플라이 강원에 자구 노력을 내세우며 지원의 난색을 표시해 강원 유일 항공사 지위를 가진 플라이 강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달 30일까지 신규 매수자를 찾아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오는 14일부터 양양 제주 노선 운항 재개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매수자 확정 등 투자금 유치 작업이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정상 운항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돼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대표 구도심 봉산동 일대 주거 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봉산동이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송기현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근황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원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로 출퇴근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예. 원주에서는 또 지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또 서울에서는 또 당 활동 바쁘십니다. 자, 오늘은 봉산동 2024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실시된 2024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도심에 보면 취약한 지역이 있죠. 노후주택이 있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수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아주 부족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봉산동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런 지역에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들을 철거하고 또 통행할 수 있는 그 골목길도 정비를 하고 또 같이 커뮤니티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하는 여러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 도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네, 원주에서도 유일하게 봉산동이 좀 낙후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낙후됐죠. 예, 네.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봉산동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봉산동 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일대가 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철길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그랬었던 정비가 안 됐던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산동 철길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지역은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철길 때문에 접근이나 뭐 이런 것이 영리치 않아서 오래된 집들도 개선이 안 됐고 골목길도 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봉산동의 지금 철길 주변 지역을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2028년까지 사업비가 426억 원 정도 예상하고 네네. 있는데 그럼 우리 원주 지역 봉산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원주시 전체도 58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가 40억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도비가 12가 1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4년부터 해서 5년 동안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28년까지 약 5년 동안 봉산동 네네. 지역의 생활 여건을 좀 개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실시될 텐데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좀 실시될 예정인지요? 네네. 우선 그 빈집이나 이렇게 폐가가 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네. 그걸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노후주택은 생활하시기 좋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하고요. 또 골목길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고 특히 경사지가 위험하게 돼 있어서 골목길을 좀 더 안전하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을회관과 같이 그 주변분들이 같이 주민들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하수도, 하수도 설치, 하수도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봉산동을 비롯해서 원주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또 바람길숲 조성, 또 수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이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께서 생활하기가 좀 안전하고 편리한 여건을 좀 만들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면 그 마을 형성된 거에 따라서 문화가 또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외지를 보면 도심재생사업을 통해서 또 이것이 하나의 문화상품 또 관광상품이 되어서 이것이 원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지역 자체에서도 많은 자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만큼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하수 같은 경우 아니면 가스 같은 경우 직접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생활 여건을 개선할까 노후주택을 좀 살기 편하게 하셔주시면 실제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시민들께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9년 중앙동, 봉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또 선정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컨셉이 그 지역에서 마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을 그 지역에 맞는 형태로 살려낸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아마 성과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역마다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에 따른 그 생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성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원주 봉산동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원주 시내 도심지, 원도심 인구 감소 또 공동화 문제 상당히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어떤 대안이 좀 있는지요? 네. 저는 우선 지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네. 생활하기에 편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불편한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노후주택의 경우에 그 노후주택 개량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은 매지에서 다시 그로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거든요. 인구가 들어오긴 어렵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사시면서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 지역에 사람이 나가게 되겠죠. 편의시설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생활하기에 필요한 부분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뿐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경제적 활동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줘야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선 다른 것보다는 우선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살기 편안한 곳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근 지역에 경제활동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만 그곳에 사람이 몰리거나 적어도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연결된 김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신림 판부 금대리간 4차로 확장 공사 요거 사업도 좀 국토부에 촉구하신 예가 있고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법 이것도 2년 만에 이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원래 신림 판부 신림 4차선으로는 원래 이제 4차로 계획됐다가 중간에 터널이 이제 새로 터널로 하는 걸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 총사업비 제한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2차로로 설계가 됐는데요. 그 부분도 2차로 설계된 부분은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도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뭐 했었죠?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하신 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어떤 법률적으로라도 음주했던 분들은 음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강제로 부착을 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법안의 요지였고요.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히 성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플랜카드 보니까 의정활동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분해 과정에서 대기 오염에 치명적인 현수막의 악영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시가 이달부터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먼저 시행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리를 오가면 하루에도 몇 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광고 역할을 다한 폐현수막은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문제는 매일 넘치는 이 현수막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처리 비용과 환경오염이 막대하다는 건데요. 현수막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작년의 경우 원주에서 공식 제작한 현수막만 대략 2,000장 정도인데요. 기존의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플라스틱 합성수지 재질과 유성 잉크를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분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재질과 수성 잉크를 사용해 만드는 현수막으로 매립하면 6개월 이내 분해가 되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요. 원주시 광고물팀 전미영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현수막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과 오염물질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원하는 부서가 보조단체인 사단법인 강원도 5개 강고협회 원주시 지부에 요청하면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62개 부서가 대상이며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친환경 현수막 제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현수막에 이로운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원주시 현수막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현수막을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네, 다 쓴 폐 현수막을 귀하면 또 오래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폐 현수막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단체도 있다고요? 네, 원주에는 2019년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작업을 하는 현수야 놀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명륜 이동 마을 공동체 어르신들이 매일 작업장에 모여 현수막을 대와 분리하고 장바구니와 앞치마, 장식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여 분이면 현수막이 새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재활용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앞치마를 만들어서 아파트 9곳에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는데요. 또 마켓을 열어 판매한 수익금을 원주 천사운동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폐현수막이 모였는데요. 연간 1,000장 정도의 현수막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활용할 폐현수막이 모이지 않아서 폐현수막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고업체나 현수막을 활용한 곳에서 이곳으로 현수막을 보내준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현수야 놀자 황종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활용을 하면 좋은 또 제품 되고 우리 또 더 생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 있는 그런 또 생활용품도 될 수 있으니까 현수막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좀 현수막을 좀 깨끗이 사용하고 모았다 또 주시면은 저희들 좋은 곳에 또 작업을 해서 좋은 곳에 또 기부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 이제 현수막 사업 계획도 많겠죠? 네, 사실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2배 정도 비용이 비싸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분들이 잘 없는데요. 원주시는 이번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점차 타 공공기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방 버려지지만 환경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이왕이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또 다 쓴 현수막은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현수막 단체에 맡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현수막 관련 친환경 사업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쓰이는 건 잠깐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내 이슈에 대해서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권순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들어온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에 선정이 됐죠. 2021년에 이어서 2회 연속 선정이 됐는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연속 선정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에 2연속 선정되면서 드론 산업화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주관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021년 제1차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된 것으로 2회 연속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합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안정성 인증과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면서 드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증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문마급 원주 양공장, 흥원면 내지 저수지 등 두 곳입니다. 원주시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선정에 따라 드론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캐치와 드론스타 등 지역 업체는 이달부터 2년간 물류 배송, 산림, 방역, 제설 드론 실증 비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는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건립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기능을 갖춘 드론도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또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등 인프라를 확장해 드론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역 내 우수한 드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요?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제407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영천 문화재청장에게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권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임 의원은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이 문제가 돼 국회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작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의 문화 관련 사업이 반복되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돼 국비 보조 사업으로 30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극장이 철거되면 선정된 국비 30억 원은 불용 처리된다며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장소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영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 수상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등록문화재로 권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친구들 번시민연대는 이달 중순부터 문화재청 앞에서 아카데미 극장 등록문화재 직권 등록 요청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합니다. 앞서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결정했고 지난 5월에는 원주시의회에서 극장 철거 예산 6억 5천만여 원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네, 철거와 존치를 두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번엔 횡성으로 가겠습니다. 일부 횡성군 주민들이 호국원 유치 철회 등 지역 6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지역 6대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주민 몰래 추진된 강원권 호국원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호국원 유치반대위원회, 행성공무직 노동조합, 행성송전탑 백지화위원회, 행성군용기 소음 피해대책위원회, 행성소통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행성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행경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행성구초 주변과 읍내 일원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명기 소통군장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졸속 추진된 호국원 유치를 즉각 철회하고 공무직의 정당한 노조활동과 현실 임금 보장, 이름만 친환경 화력발전소인 속돈발전소 복합에너지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 주민 건강, 생존권 위협하는 송전탑 문제를 더 이상 반감만 하지 말고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블랙 이글스 소음과 스모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배포된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국민들의 명령에 김군수가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의 군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 소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눈이 내리지 않는 아프리카나 또 중동에서 온 청소년들이 평창과 강릉 등에서 전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2018 평창기념재단은 지난 15일 평창 라마다 호텔에서 눈 없는 나라 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 국내 전지훈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케냐, 브라질, 쿠웨이트 등 27개국 110명의 동계 종목 청소년 선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강남 평창 일원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출전을 목표로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 6개 종목과 빙상 종목, 쇼트트랙 등 총 7개 종목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폴터가 케냐 IOC 위원, 곽윤기 쇼트트랙 선수, 엘라나 메이어스 미국 봅슬레이 선수가 청소년 선수들의 멘토로 참여해 훈련 지도는 물론 선수들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위한 올림픽 출전 경험 등을 공유합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은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우수 선수 10여 명을 선발, 이들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최종 출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인 눈 없는 나라 청소년 선수들이 이번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200여일 정도 남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관심을 갖고 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2024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 있길 함께 바라보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연구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